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또 찍어 드리는데요. 장 마감 잘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5일선 딛고 올라왔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흐름들을 보아하면 다음 주에 5위평, 12평, 22평, 62평 정배열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그죠? 정배열 만들어지는 구간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어때요? 주가는 상승 탄력 받겠죠. 그러니까 일봉이 단기적인 흐름이잖아요. 단기적인 흐름상 정배열 만들어지면 상승 탄력 받을 거고, 우리가 보고 있던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구간 또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것도 상승 탄력. 자, 그러면 월봉에서 봤을 때도 정배열 딱 딛고 올라가는 모습, 상승 탄력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급등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투자 주의 종목이 되었는데 왜 이거 위험 신호 나왔는데 얘기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주의가 왜 투자 주의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게 거래소에서 경고를 주는 건요, 첫 번째, 주가가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상 수급이 발생했을 때 주의를 줍니다. 주의. 여기서 경고는 왜 주냐? 이런 이상 수급만으로 경고를 주진 않아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경고를 줍니다. 근데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서 정말 과열 구간으로 가면 위험으로 가요. 위험. 그죠? 그러면 이 옆에 딱지가 주의, 경고, 위험이 붙는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요걸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게 있죠. 자, 투자 경고 지정 여부에 1중 3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1중 3에 해당한다. 1중 3에 해당한다 어디요? 여기죠. 여기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의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은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라는 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주포 계좌라고 하죠. 주포. 그죠? 굉장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의 계좌를 뭐예요? 우리는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계좌라고 하죠. 매수 관여율 계좌. 근데 여기 10개 이상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4일 이상, 15일 중에 4일 이상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거의 큰 손들이 주가를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애들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국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요? 두산의 주가를 움직이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석하면 돼요. 투자 주의 종목이 뭐 됐다고 호들갑 떨면서 주의 종목 됐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자, 이렇게 좀 볼게요. 투자 주의 경고 종목 지정 예고로 되어 있고요. 자, 지정 예고일 이때고 지정 사유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모두가 해당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판단일 T의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3배입니다. 3배. 그럼 이거 우리가 메모장에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제가 메모장 한 대 써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종목 요건. 자, 제가 써드릴게요. 1번, 1년 전보다 300%, 200% 넘으면 안 된다. 자, 가격 얼마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러프하게 볼게요. 자, 그럼 지금 구간대에서 1년 전이라고 하면, 자, 날짜가 작년 12월 5일이겠네요. 그죠? 작년 12월 5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작년 12월 5일 여기가 아니네요. 자, 요쯤이겠네요. 요쯤 12월 5일이라고 함은 어디냐, 여기겠네요. 그죠? 대충 여기 뭐 월요일이면은 이쪽이니까 러프하게 잡았을 때 17,000원. 3배면 얼마예요? 3배면 34,500원. 이거 무조건 넘네요. 그죠? 1번 조건은 무조건 포함된다. 보시면은, 자, 1번 조건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모두 해당돼야 돼요. 그러면은 2번은 뭐냐? 종가를 포함한 당일에 최근 15일 중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그죠?
요거 15일 중 가장 높은 가격.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근 15일 중 어떻게 되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기준으로 했으면은 여기 종가인데, 그죠? 가장 높은 가격이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오늘 종가가 84,4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88,500원만 되더라도, 그죠? 자, 이거 대충 5만원 이상, 6만원 이상.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15일 종가 중 최고가. 자, 그러면 84,400원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포함. 그죠? 자, 그럼 여기서 1번과 2번 조건은 오르면 무조건 포함. 경고. 자, 그럼 3번 조항이 중요하네. 3번이 중요하겠네요. 자, 아까 3번이 뭐였습니까? 3번이 결과적 투자 주의 경고를 됐던 이유죠. 1번 중에 3번에 해당됐으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경고 주의 종목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다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혼자 썼었네. 자, 요렇게 매수 관여율. 그러면 이거는 3번은 우리가 알 수 있나 알 수 없나요? 3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다.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1, 2번은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3번 조항이 걸리면은 두산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뭐가 안 좋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안 좋습니까? 경고 종목이 되면 신용을 못 씁니다. 신용을 못 써요. 신용을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신용을 못 쓰면은 큰 돈들이 안 들어와요. 큰 돈들이 안 들어온다. 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력들이 주가를 급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그죠? 올리는 과정에서 큰 돈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두산에서 필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했죠. 거래량. 그죠? 거래량. 그죠? 자, 이 앞쪽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투자 경고 종목을 달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지겠죠. 거래량이 안 터지겠죠. 그죠? 투자 경고 종목 달면은 오히려 신용 매수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에 대해서 큰 돈들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 투자 경고 종목을 만약에 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만약에 달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세력들이 장내에서 물량을 많이 모았다. 물량을 많이 모았다. 야, 아니 50조짜리를 어떻게 물량을 많이 모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두산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도 은근히 많은 편이고. 근데 저는 그냥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세력들이 진짜 물량이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두산을 많이 들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 그거예요. 항상 이 상식이라는 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봐봐요. 시총 1조 또는 너무 많다. 시총 4천억 종목 대주주 지분율 40%. 그러면 유통되는 주식은 얼마요? 2,600억 정도 맞나요? 2,600억? 2,600억. 그죠? 2,600억 정도가 유통되죠. 자, 그러면 2,600억 중에 세력들이 1,000억 정도 매집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많지만 생각을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말이 된다 생각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뭔가 말이 될 것 같아. 1,000억 정도? 어쩌게 이 주가 움직이는 애들이면 매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꿔서 시총 4조 종목 대주주 지분율 40%. 그죠? 그러면은 유통되는 건 얼마예요, 여러분들? 유통되는 거는 2조 6천억.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매집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돈 많은 애들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당연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많고 1,000억 정도 근데 매집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미국 주식 보면은 엔비디아 시가총액 7,000조잖아요. 7,000조. 그죠? 엔비디아를 생각하면 7,000조잖아. 그 하나가 그 종목 하나가 7,000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50조라고 하면 이 종목을 진짜 많이 들고 있는 많이 매집한 외국계 애들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쵸? 요런 게 뜨는 거 보면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로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경고 종목 달고 올라가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신용 물량 따라 붙는 거 못 붙게 할 수 있잖아. 경고 종목 달면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다? 매집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럴 거예요. 소설 쓰고 자빠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일의 주가가 상승할지 빠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죠?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식판에서는요. 주식판에서는 사실상 뭐가 중요하냐면 이성적인 냉정한 판단도 분명히 매매에선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틀에 박혀있는 사고가 아닌 사고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오히려 이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볼 것 같아요. 정말로 얘네들이 경고 종목을 안 만들 거라고 하면 종가만 최고가 안 만들면 되잖아. 15일 중 최고가 안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구간의 매물을 천천히 소화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 앞에 구간 매물이 좀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매물대가 있죠. 그럼 이런 매물 어떻게 하면 돼요? 천천히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소화. 그러니까 윗꼬리로 소화다 올리면서 빼버리던지. 이렇게 되면 경고 종목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또는 뭐예요? 그 걸린 10개 중에 4개의 계좌가 죄송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보게 되면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계좌를 또 바꾸면 돼요. 맞잖아. 10개 계좌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계좌를 바꿔 다른 계좌 쓰면 되잖아. 맞잖아요. 그럼 다른 계좌로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얘네들이 굳이 이런 공시를 안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공시를 굳이 안 나오게끔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공시까지 내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목 떴는데 왜 영상 안 찍어주냐 하는 거 보면 이 주의, 경고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뜨게 되면 굉장히 좀 걱정하는 거 알고 매도할 거 알고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지금 두산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전 관련돼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원전 관련돼서 뭐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니 두산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니까 외국계 애들이 매집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실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올린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프레임이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경고 종목이 해제되냐 해제되지 않냐의 프레임을 맞추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 경고 종목 달고 안 달고가 크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주가 많이 올라간 거니까. 근데 경고 종목이 해제돼서 올라가니 많이 그렇게 했는데 경고 종목 해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다 급락 나왔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다 급락 나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 싹싹 털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경고 종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의나 경고 종목이나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뭐 하자? 정확한 가치를 보고 가자. 이 미국 원전에 대한 투자 이러한 가치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자꾸 뭐 주의 종목을 보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네 뭐했네 보고 투자 관여율이 뭐하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 원전 안하니 뭐하니 이런 자꾸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저는 주식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뭐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걸로 말씀 안 드리잖아요. 딱 하나예요. 뭐요?
AI 시대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건 전력이고, 전력을 많이 만드는 가장 많이 만드는 건 원전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원전에 대해서 뭐 한다, 강력한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현실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어디 건설사에 원전 관련된 발주나 아니면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가 어디에 또 SM에 관련된 기자재 발주를 냈을 때 우리나라 원전주가 엄청나게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개인 투자가 어떻게 하겠냐요? 달라붙겠죠.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지겹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의 만들고 경고 만들고 매매 동향 개인만 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 다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뭐 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윗꼬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패턴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 정확하게 제 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나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슈팅은 기대가 된다. 근데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닌 상승과 조정에 대한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들 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같이 좀 대응을 해보자.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타점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런 주의 경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뭐 주의를 받으면 못 가네 경고를 받으면 못 가네 경고를 받아도 갈 놈은 가고요. 주의 받아도 갈 놈은 갑니다. 다만 이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제대로 한번 대응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걱정되시는 바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두산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구글 관련주 요즘 TPU 막 잘 나가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구글이 계속 가면요. 구글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데이터를 납품했던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미 구글과 계약을 했었던 경험이 있던 회사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는 빅테크 두 개의 기업과 데이터 공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때요? 공교롭게도 박스권 최상단에서 급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전달 드릴 건데 전부 다 전달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이 구글 관련된 이 황제주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전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